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저희 병원에는 저희가 이제 미세 현미경을 치료를 하기도 하고 주변에서 이제 뭐 워낙 치과사 친구들도 많기도 해서 소개 환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뭐 직업이 의료 직군이었던 것 같고 제 기억에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타 치과에서 이제 발치 진단을 받고 어떻게 하냐고 이제 뭐 치과사 친구가 있으니까 물어봤겠죠. 근데 이제 그 치과 의사가 저희 병원에 한번 가보라라고 이제 추천을 받아서 오게 된 케이스인데 염증 양상이 별로 좋지는 않아서 저도 이제 조금 뭐 조심스럽게 좀 접근을 한 케이스인데 치료 결과가 좋게 끝나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씩은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해부학적 구조 때문에 잇몸의 염증, 신경치료 실패가 이어지는 거고 그런 것들이 치아가 수직적으로 파절된 경우만 아니면 수술적인 방법까지 동원하면 웬만하면 치아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치료를 한번 시도를 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실제 치근단 수술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럭키하게 뭐 수술 없이 잘 치유가 되는 것까지 관찰이 된 케이스입니다. 한번 꼬집어 보겠습니다. 네, 예전에 크라운 치료를 했던 왼쪽이 어금니가 염증이 있고 뭐 아파요. 그래서 이제 씹을 때 아파요라고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작은 어금니에 염증이 생긴 케이스인데 엑스레이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뭐 전체적으로 뭐 치아 자체가 건강하신 타입이세요. 이런 엑스레이만 딱 봐도 치아가 건강한 타입이고 아니면 유전적으로 충치가 잘 생기시는 분이시고 잇몸이 나쁘고 이런 것들이 대략적으로 파악이 되는데 어쨌든 이 환자분은 이제 이 치아 때문에 불편하다고 오셨어요. 여기에 까맣게 이제 염증이 있는 모습이 보이기는 하고 이제 과거에 신경치료 돼 있던 것들도 이제 약간 신경치료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선생님이 하신 것 같진 않고 신경치료 퀄리티가 좋진 않았어요. 신경치료 퀄리티가 좋지 않다고 엑스레이 단면 하나만으로 치료가 잘 됐다 안 됐다 이거를 판단하기는 솔직히 어려워요.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염증이 생긴 것들은 신경치료적인 원인이 맞다 그러면 재치료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 이제 염증 때문에 이제 갔는데 아파서 갔는데 이제 발치 진단을 받은 거죠. 그래서 발치를 하라고 하는 이유는 이게 염증 양상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신경관 내부가 어쨌든 과거에 신경치료된 흔적이 여기에 이제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이쪽에서 이제 세균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이걸 중심으로 이제 약간 동심원적으로 이 뿌리 끝에서 이제 이렇게 염증이 녹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렇게 길다랗게 치아의 종축을 따라서 이렇게 길다랗게 뼈가 녹아 있는 양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엑스레이 양상을 보고 저희가 보통 크랙, 치아에 금이 갔다 이런 걸 의심하라고 교과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발치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환자분은 흔들리지도 않고 조금 아파서 재치료하려고 그랬는데 뽑으라고 하니까 좀 뽑기 좀 아까운 것도 있고 겁도 나고 임플란트가 무섭고 해서 저희 병원에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재신경치료를 했는데 재신경치료를 하고 보니까 이게 보면은 이게 메인 신경관을 실은 저희가 이제 깨끗이 소독을 하고 뿌리 끝에까지 찾아서 치료를 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 이제 저희가 실러라고 쓰는데 요즘은 이제 MTA 실러를 많이 써요. 그래서 MTA 실러가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이제 알려진 건데 실은 칼슘 실리케이트 실러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레진 계열의 실러를 많이 사용을 했다 그러면 요새는 대세가 칼슘 실리케이트 실러를 사용을 해서 조금이라도 더 이 뿌리 끝 쪽에 밀봉을 더 잘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환자분께는 이 염증 양상이 이렇게 조금 안 좋았기 때문에 일단 크랙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신경치료 후에 증상이 완화가 되기는 했지만 안심을 하지 마시고 경과 관찰을 잘 오셔라. 만약에 염증이 해결이 되지 않거나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났는데도 뼈가 차 올라오는 모습이 관찰되지 않으면 염증이 해결이 되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 씹을 때 아픈 증상이 다시 발생이 되거나 바깥에 여드름처럼 고름이 나오는 게 발생이 되면 치근단 수술을 하기로 했어요. 치아 재식술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치근단 절제술을 이 부위는 더 많이 하거든요. 치근단 절제술. 치근단 절제술과 치아 재식술의 차이는 제가 다른 영상에 많이 올려놨으니까 좀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치아 뿌리 쪽 크랙 가능성도 있어서 만약에 이제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크랙이 발견이 되면 어쩔 수 없어요. 크랙은 방법이 없어요. 뽑고 임플란트밖에. 그래서 이제 경과 관찰을 이제 하는데 환자분은 일단은 이제 치근단 절제술을 하게 되면 위에 크라운은 뭐 안 건드릴 거기 때문에 한 달 정도 기다리다가 크라운을 씌워버렸고 그리고 이제 경과 관찰을 뼈가 차는지를 좀 관찰을 한 거예요. 제 신경치료 직후에 일했던 까맣게 있던 부분이 반년 후 6개월 후에 오셨어요.
환자분 아무 증상 없고 염증도 재발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실러가 조금 나간 게 좀 걸리긴 하는데 여기가 어쨌든 이물 반응이 적어요. 칼슘 실리케이트 실러 같은 경우는 이물 반응이 적기 때문에 치유가 되는데 큰 지장을 주진 않아요. 뼈가 굉장히 많이 생겼죠. 그리고 2년 반 후, 3년 후 한마디로 이 환자분은 이제 다른 병원을 못 가겠다는 거죠. 이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 병원은 이제 지속적으로 체크업을 오고 계시고 저희한테 신뢰를 주시고 주변에 소개도 많이 해주시고 저희 병원을 계속 오시고 있는 분이세요. 근데 어떻죠? 뼈가 완전히 생겼어요. 뼈가 완전히 생겨서 이쪽에 이렇게 녹아있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뼈가 이만큼 녹아있던 게 다 생긴 거죠. 한마디로 이렇게 뼈가 생기는 거는 크랙이 아니라는 거죠. 크랙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근데 이제 신경치료가 실패된 이유는 신경치료 뿌리 끝이 약간 짧게 돼 있는 것도 문제였지만 이쪽으로 이렇게 뭔가가 나가 있는 이거는 측방근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측방근관. 저희가 이 메인 신경관을 찾아서 치료하는 게 메인 치료고 하지만 최대한 소독을 많이 열심히 하고 뭐 여기 이것저것 약품을 쓰다 보면 이 측방근관 가지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여기가 열려서 결국에 이렇게 이제 저희도 여기에 뭔가 측방근관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세균이 이 뿌리 끝에만 나가서 동심원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라 이 측방근관이 있어서 약간 이쪽까지도 뼈가 녹았었구나.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오셨던 부위고 지금 여기도 이렇게 뼈가 다 생겨가지고 지금 아주 잘 사용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환자분은 어떻게 하면 3년 전에 저희 병원에 안 오셨다고 하시면 여기에 뭐 임플란트가 들어가 있겠죠. 뭐 임플란트 들어갔다 그래서 이게 꼭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아깝잖아요. 그냥 임플란트를 안 하고 자기 치아를 쓸 수 있었는데 그걸 못 살리고 그냥 임플란트를 할 뻔했던 치아를 지금은 이렇게 치료가 된 거고, 이 치아를 과연 누가 뽑고 얼마 못 쓴다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 치아는 이제 훨씬 상태가 좋아요. 이 아래 치아보다. 이 아래 치아는 신경치료가 조금 부족하게 되어 있지만 증상도 없고 충치도 의심이 안 되고 우리 그때 염증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치아는 환자분은 언제 뜯고 다시 할까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하세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신경치료 부분에 퀄리티가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근데 환자분이 지금 뜯고 하자고 하면은 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정기 체크업 잘 오시는 분들은 씹을 때 아픈 증상이 생기거나 뿌리 끝에 염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주변에 충치가 생기거나 아니면 보철물에 이상이 있어서 깨지거나 보철물을 교체해야 될 신호가 있을 때, 그때 이제 보철물을 뜯고 다시 교체할 때는 내부의 치료를 제대로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씌우는 게 당연히 오래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치료를 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팔로우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잇몸에 염증이 있을 때는 진짜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양한 이유를 갖다가 찾을 수 있고 진단을 할 수 있고 치유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치과사를 찾으신다고 하면 본인 치아를 조금 더 오랫동안 유지를 하고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닥터 꼬집 치과 DM,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리고요. 알림 신청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